안녕하십니까. 보험업법의 박수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일단 기본 이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제풀이 과정은 몇 강에 이어서 진행되는지를 설명드리는 등 기출문제풀이까지 함께 분석하여 여러분께 보험업법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48회 보험업법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의 특징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강의 목표는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자입니다.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적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업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보험업법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보험업법을 100점 맞기 위한 것도 아니고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희가 최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지향적으로 봤을 때 최적의 목표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잡고 80점을 목표로 하기 위해 저와 함께 보험업법을 같이 공부해 보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핵심 강의를 진행합니다. 보험업법 자체가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법률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함께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PPT 강의 자료를 통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본서의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제가 색을 입혀서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이 부분은 꼭 암기하세요 하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는 등 시각적 효과를 높여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습 범위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법 하면 광의보험법이 있어서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이 나뉘고요. 일반적으로 협의의 보험법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1차 다른 시험 과목인 보험계약법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보험공법에 속하는 보험사업감독법과 보험사법에 속하는 민연보험주체법을 합한 것이 보험업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법률이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시험에 출제되느냐는 아니고 실제로 이 중에서 출제가 잘 되는 부분만 제가 찝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께서는 콕콕 집어드리는 부분만 보시면서 이 부분은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핵심 정리 강의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일단 업법이라는 것은 보험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총칙, 보험 허가, 보험업의 모집, 자산 회계, 그리고 보험회사가 소멸되는 부분까지 함께 보신 다음 이를 총괄하는 감독 파트를 공부하시면서 보험업법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순서를 먼저 보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있으신 이후에 기본 이론을 들어가실 거잖아요. 기본 이론이 2024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20강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출풀이를 2025년 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출풀이는 최근 5개년을 풀어드리면서 기출풀이가 8강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보험업법 특징이 나왔던 문제가 비슷한 형식으로 조금만 바뀌어서 되풀이되는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풀이까지 꼭 들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추천드리는 공부 순서는 보험계리사분들과 손해사정사분들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일단 좀 어려운, 여기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보험계약법이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보험계약법은 공통적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휘발성이 강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계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태법을 맨 마지막에 공부하고 보험업법은 중간에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해사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 이론을 중간에 공부하시고 보험업법은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보험 계리사분들을,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손해사정사분들의 기출문제 풀이를 분석해 드릴 건데요. 일단 보험 계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이 15문항으로 나옵니다. 이 15문항을 일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저희 목표 점수가 몇 점이다? 80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빨간색에 있는 부분만 공부를 해도 일단 5개년, 지난 5년 동안은 80점이 충분히 나왔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시험에서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되, 만약에 내가 시험이 지금 한 달 남았다, 2달 남았다, 나는 입문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 하시는 급박하신 분들에 한해서 빨간색 페이지, 빨간색 이제 챕터 부분만 공부를 찝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려는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모집 파트이죠. 보험의 모집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려 15문항 중에서 4, 5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파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감독 파트나 아니면 주식회사나 상호회사에 대한 내용들 또는 보험관계 단체, 허가 이런 파트들을 공부함으로써 충분히 80점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렇다 해서 영문제 여기 보시면 뭐 평균적으로 영문제, 평균적으로 0.2문제 파트를 버려도 되냐? 그거는 좀 아닌 게, 시험이라는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행을 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2문제가 나오거나 여기서 갑자기 3문제가 나와도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부분은 여기이시되 다른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해사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시면 평균적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은 겹쳐요. 왜냐하면 손해사정사 40문항 중에서 뽑아서 나온 게 보험 계리사의 15문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사정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보험 계리사에서도 많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따라서 보험 계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8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손해사정사 기출까지 함께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모집에서 가장 많은 파트 40문항 중에서 거의 10문항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상호회사, 뭐 감독, 단체, 허가 아니면 총칙 부분 같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업법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업법 문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굉장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한 단어만 바꿔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박스 문항수 같은 경우에는 제46회 2년 전 시험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대 대부분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 분포도는 일단 불행하게도 일반적으로 균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뭐 3번이 많이 나온다, 4번이 많이 나온다 하면 모르면 찍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쉽게도 골고루 균형 잡혀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찍으세요가 통하지 않는 과목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동일한 번호가 3, 4번 연속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1번의 답이 2번, 2번의 답도 2번, 3번의 답도 2번, 4번의 답도 2번. 그럼 OMR 체킹하다가 저희가 딱 당황을 하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이거 문제 분명 최소 한두 문제 틀렸겠다 하면서 다시 시험지로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1번의 답도 2번, 2번의 답도 2번, 뭐 3번, 4번도 2번 이렇게 살짝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답 분포도가 되고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소신껏 문제를 풀어드릴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률에서 정답이 출제가 되고 있고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시행령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행령까지는 꼼꼼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시행 규칙에서는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서 보시면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마쳐졌고요. 합격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봄어법을 달려보시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박수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